은은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율이 무려 100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은 가격은 이것보다 14배 정도는 더 상승할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 않나. 금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지켜봤던 분들 이제 좀 사야 되겠다 싶은데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내가 또 꼭지에 잡는 거 아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덜 오른 자산, 근데 금처럼 오를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은을 네.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금과 은의 이 가격 상승과 관련한 이 상관관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사실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은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되게 현명한 생각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과 은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 은 가격은 금 가격과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다만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잘라서 보면 이 슈퍼 사이클에 제가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단계로 나눠서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눈다고 쳤을 때 초기에서 중기 그 초입부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나 오른 그 상승률이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땐 은 가격이 항상 금 가격보다 훨씬 진짜 훨씬 많이 올랐는데 초기에서 중기 정도까지 보면은 은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금에 비해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초기에나 혹은 중기의 그 시작점 지금 정도 위치에서 생각을 할 때 지금도 금 가격이 오른 거랑 은 가격 오른 거 비교하면 생각보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이 조금 덜 올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은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지금 오른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에 더불어 상승 모멘텀은 좀 많이 풀려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이 한 자산이 좀 많이 오르면 비교적 덜 오르는 자산을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은과 함께 금광 주식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금광 주식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주가 지수가 많이 그 눌림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금광이 요즘에는 캘만한 금광이 별로 없습니다. 금 매장량도 거의 20년이면 고갈날 정도로 많이 없다 보니까 금광 회사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막 치솟는 와중에도 금광 주식들은 생각보다 되게 부진한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뭐 파산하는 그런 금광주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미 너무나도 저평가인데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금광들이 이제 금가격이 더 올라감에 따라서 흑자로 바뀐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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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생각보다 괜찮아지겠는데 여기서 금가격 더 올라가면 얘네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겠는데 라는 기대가 오르면서 이 금광주들이 폭등하는 일들이 어느 임계점에서 폭등하는 일들이 발생할 만한 그런 포텐셜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은과 함께 금광주도 그러한 이제 좀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은과 관련해서 그런 아무리 기대감을 갖는다 해도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네. 그 기대감은 항상 있었지만 결국 퍼포먼스는 금이고 네. 은은 기대치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전체 사이클을 두고 보면 결국의 승자는 은이었습니다. 항상. 아, 그래요? 네, 항상 은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는 금 가격이 26배 오를 때 은 가격은 거의 32배 정도가 상승을 했었고요. 2000년대도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한 7배 오를 때 은 가격은 11배 정도, 12배 정도 오르면서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실증적인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이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좀 변동성이 첫 번째로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좀 많이 취약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만약에 경제위기가 왔다
하면은 금 가격은 뭐 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른데 어떨 때는 아예 하락을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은 가격은 일단 반토막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도 한 명의 개인이고 한 명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경제 위기가 오고 하면은 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은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은 투자를 한다면 그 시기 때 정말 금을 보유했다면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이렇게 처분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겠지만 은을 투자한다면 정말 힘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예전과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 과거에는 은 자체가 정말 돈이었습니다. 네. 예, 미국도 이제 그린백 이런 거. 그렇죠. 은화, 고대로 보면 은화라고 했죠. 은화, 금화. 네, 맞습니다. 뭐 로마 시대 때를 보면은 이 성경책에도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데나리우스라는 화폐인데요. 이제 은 자체도 실제로 돈이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은을 보유했고 미국도 꽤나 가까운 역사에 은이 이제 은화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백에 이제 그 담보물로서 쓰였고요. 이렇게 은이 예전에는 돈 그 자체였고 중앙은행들이 모았는데 지금을 보면 은을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을 돈으로서 평가하는 인식은 진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심지어 금도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이 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저평가고 나쁘게 말하면 은에 대한 가치평가가 예전이랑 패러다임이 아예 바뀐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 다시 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은 투자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투자의 확신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전에 과거의 데이터만 보고 금가격이 오를 때 은가격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은 사야겠다 라고 아니면 금에 비해서 은이 좀 덜 올랐으니까 은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불안감과 그런 것들이 나의 투자 판단에 되게 망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은 투자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체크해보고 나는 양베리처럼 은도 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은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그렇다면 은과 관련해서 지금 살만한 때라고 보세요? 금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은도 조정을 받겠죠. 네. 지금 금값 대비 은값 비중이 100대 1인 시점이 역사적으로 3번밖에 없었다. 이번이 그 한 번이고 네. 이것이 주는 의미,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싸게 살만한 기회라고 봐야 되는가? 저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볼 때 은은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그 금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금과 은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이제 기원전 3,2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라는 게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일반적으로 1대 10에서 한 1대 15 정도, 그러니까 금 1g이면 은 15g 정도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인류 역사에서 늘 유지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 비율이 무려 100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역사를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 말은 즉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식, 은은 이젠 돈이 아닌데 금과 은의 그 가격 비율이 1대 15일 이유가 뭐가 있어? 은은 예전처럼 돈으로 쓰이지도 않고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요런 인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100대 1까지 벌어진 건데 그 말은 즉 어쨌든 만약에 은에 대한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100대 1이 옳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때때로는 금을 돈이라고 믿었던 시기도 있지만 이 근본이제와 같은 화폐 시스템을 쓰다 보면 통화 정책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운 통화 정책을 원해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불안화폐 시스템을 하다 보면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고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고 이게 인류 역사에서 무한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근본이제 시대 때 사람들은 불안화폐 시스템에 살았던 과거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저 가치도 없는 아무런 담보물도 없는 저 종이또가리를 돈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참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불안화폐 시스템의 사람들은 저 노란 돌덩이가 대체 뭐라고 저걸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경제도 문화도 기술도 저렇게 더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사냐 참 바보 같다 서로가 서로를 바보 같다라고 하면서 인류가 되게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은과 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제 금부터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은은 따라오게 될 텐데 지금 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느 임계점에서 은에 대한 가치평가나 은에 대한 인식도 전환점, 그 트리거가 딱 발생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 100대 1은 다시 15대 1 거의 그 정도로 근접할 만큼 쭉 떨어짐에 따라서 이 금은비가 떨어진다라는 건 금에 대한 엄청난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금가격이 크게 상승할 만한 포텐셜이 남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긴 호흡의 관점에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은 가격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윳돈 정도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좀 분할식으로 천천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갖고 천천히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은 투자를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이번이 세 번째니까 100대 1 비율이 된 게 네. 과거 그 두 번째 그 사례를 봤을 때 그 100대 1 이후의 은값의 그 동향은 어땠었나요? 일단 그 100대 1을 넘어서 120대 1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언제인고 하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 가격은 떨어져도 한 20%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 가격은 떨어지면 막 반토막이 납니다. 그 말은 즉 이 경제 위기가 딱 발생하면 금은비가 치솟는 거예요. 왜냐면 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120대 1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시 경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공포에 잠겨 있었던 걸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은이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한 2020년 3월 정도에 저는 이제 금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해외 금 투자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을 보면 은이 전량 다 품절이었어요. 아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고 이거는 이제 2020년대에 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 공포의 시기가 살짝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약간만 정신 차리면 은 가격이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거의 1년 만에 2배가 올라버려요. 2배도 더 넘게 올랐죠. 요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한 100대 1 정도에 와 있다라는 건 은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약간 어떤 공포에 지금도 어느 정도의 공포가 좀 잠식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차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긴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또 더 나아가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차라리 경제위기가 와서이거나 아니면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그 타이밍에 이 금은비는 뭐 그렇다고 1대 15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100대 1은 좀 과도하긴 합니다. 지난 한 50년 정도를 기준으로 봐도 한 50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 쭉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은 가격이 한번 크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과 관련해서 크게 오를 수 있는 역사상 세 번째 기회가 왔다. 네, 이렇게도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 이 은과 관련해서는 산업재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뭐 같이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로 변했는데 은의 이 산업재 소비량 네. 이런 거는 현재 어떻습니까? 추이가. 일단 은이 어디서 쓰이는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은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전자 공학에서 은이 필수제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되게 첨단 기술에서만 은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구리에 비해 은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웬만하면 구리로 대체를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AI 5G,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전기차 이런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기술, 심지어 우주 산업까지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거기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은에 대한 사용량이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귀금속 조사기관 중 하나인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이미 지난 5년 전부터 은의 산업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도 또 한 번 갱신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것과 반대로 은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은은 어떻게 채굴되냐면요. 은은 은광에서 은을 따로 캐내는 게 아니라 금을 캐낼 때 그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런 원석을 이렇게 한 1톤 정도를 이렇게 흙을 파낸 다음에 이렇게 막 슬러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쓸데없는 그런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면 금도 남고 뭐 팔라듐도 남고 구리도 남고 은도 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을 캐다가 부산물로 얻어지는 게 은인데 안 그래도 금도 너무 이제 매장량도 적게 남았고 은도 사실 매장량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산성이 안 좋아져서 은도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지금 3년 동안 공급이 수요보다 딸려서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벌써 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측면들이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이 첨단화됨에 따라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은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은이 어디서 가장 많이 쓰였냐면 이제 사진 사진 인화 작업할 때 은이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 은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상승 사이클에서는 안 그래도 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은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데 여기에 이런 산업적 수요 거기다 이제 공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로 이제 100대 1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은의 그런 현 상황, 현 가격 수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승자는 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은 가격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에 대한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금 가격이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금 가격이 22,000불, 최소 22,000불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 이미 5천의 역사가 증명했던 것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 가격은 한 7배가 올라야 되고 은 가격은 이것보다 최소 2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 않나. 14배? 네, 14배 정도는 더 상승할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금을 메인으로 투자하시겠죠? 은도 같이 투자하시고. 네. 비율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은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은만 갖고 있는 건 상당히 리스크라서 지금은 거의 한 7대 3? 네, 뭐 8대 2 거의 그 정도로 금이 많아졌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해소됨에 따라서 저는 다시 이 은의 비중을 아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금 혹은 은 투자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시장의 그 어떤 감각,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스테커스 조기원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